예, 안녕하십니까. 박경석 대표입니다. 예, 뭐 그동안 저하고 같이 이제 바닥 매집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세분화돼서 바닥 매집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바닥 매집주를 어떻게 찾나, 그거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거를 이제 뭐 단계별로 어떻게 찾고, 그다음에 언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언제 매도를 할 건지는 이제 뭐 차후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은 바닥 매집주를 어떻게 찾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닥 매집주를 어떻게 찾을까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 다 아시겠지만, 거래소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다 한번, 전체적으로 좀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뭐, 요새는 이제 증권사마다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얘기하면 종목을 찾기 좀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HTS를 잘 좀 살펴보시면, 종목 검색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거래소나 코스닥에 그 1800개 되는 종목들을 한 번씩 차트를 좀 보면서 검색을 이렇게 하신다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매수 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좀 보이실 거예요. 뭐 나름대로 차트를 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트를 오래 보다 보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는 어떻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이제 고점에 또 매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보이니까 저는 좀 약간 다소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좀 권해드리는 방법은 전 종목, 거래소나 코스닥 전 종목을 최소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종목을 검색을 해보셔라. 그러니까 이제 뭐 보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어려운 책이 있으면 그 책을 한 번에 다 독파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뭐 맨 처음에는 대형주 한 200개 종목만 보고, 그 다음에 뭐 중형주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건설업종만 이렇게 좀 어느 특정 업종만 한번 살펴보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현재 건설업종은 바닥에 있고, 뭐 증권주도 바닥이고, 어느 정도 뭐 전자, 그 다음에 내수 관련주들은 올라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뭐 SK 하이닉스는 다른 종목보다 이상하게 좀 많이 대형주 중에서는 올라가 있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전체 종목을 검색하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차트 보는 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대부분 이제 차트를 보시면, 뭐 객장에 가서 보시면 차트를 너무 짧게 보세요. 너무 짧게 보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뭐 단기적으로만 보신다. 근데 저는 제가 뭐 누누이 강조해 왔고, 그동안 뭐 계속적으로 방송 시간 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누누이 강조하는 두 번째 말이 차트를 좀 길게 봐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 차트를 길게 봐야 하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죠. 이제 이 종목이 코스닥에 등록되고 아니면 거래소 상장이 되고, 이제 태동기를 겪고, 그 다음에 성장기를 겪고, 성숙기를 겪고, 그 다음에 쇠퇴기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금 산 주식이 과연 이 종목이 지금 성장기에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태동기에 있느냐, 그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길게 보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차트를 길게 보기 위해서는 뭐 일봉으로 길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길게 보는 것도 있고, 월봉으로 길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식을 한 지가 한 15년 됐는데요.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하나가, 그러니까 주식을 잘 하시고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월봉을 많이 보신다. 주위에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시면 아마 월봉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뭐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내가 오늘 주식을 샀는데 이게 얼마까지 올랐다. 내가 팔았는데 뭐 얘기하자면 어디 고점을 찍고 아 난 잘 팔았다. 아니면 또 못 팔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단편적인 시세만 보시는 분들이 거의 주식하시는 분들이 한 98% 이상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30% 올랐어도 그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 거의 아직도 바닥권에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뭐 못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코아스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들어올 때 여기 이제 SS증권방송 관계자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코아스를 1,000원 초반대 좀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또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오르고 이제 그 얘기하자면 매집봉이 형성이 되고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할 때 저점 매수 기회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차트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제 길게 보고 대수는 한 뭐 이 종목이 태어나서 어떻게 움직였고 얼마까지 시세를 줬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빠졌고 그런 걸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죠. 이제 종목을 찾았다면 관심 종목에서 좀 세분화 시켜야 된다. 그냥 뭐 종목을 찾았다고 그냥 이건 뭐 관심 종목에 등록시키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좀 세분화 시켜갖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날짜별로 상한가 친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어느 때 상한가 쳤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시세를 주는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제 테마별로 그러니까 테마별로 좀 같이 묶으셔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3D 프린터가 같이 막 강세를 보였어요. 3D 프린터가 이제 막 상승을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대장주가 있죠. 예, 뭐 메커스 아니면 뭐 TPC라는 종목이 대장주가 있는데 대장주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대장주를 쫓아보면 많이 주가가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이제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또 조정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서 사시면 어느 정도 좀 리스크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종목을 찾아갖고 여러분 관심 종목,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HTS가 있죠. 거기에 뭐 종목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넣어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테마별로, 업종별로 이렇게 모아갖고 관심 종목에 좀 등록시켜 놓으시면 훨씬 더 어떻게 하면 그 장중에 단기 매매나 아니면 중장기 매매 하시는데 훨씬 편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바닥 매집주는 장중에 좀 지켜보다가 거래량과 주가의 움직임이 특이한 종목을 포착해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그러면 과연 거래량이 얼만큼 발생을 해야 되고 주가가 또 얼만큼 올라줘야 되냐, 가 있는데 요거를 이따 제가 이제 HTS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지금 시간은 좀 약간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라는 것은 주가의 어떻게 보면 그 수급이죠. 예, 거래량이 많을수록 주가는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마 급등하는 종목들은 평상시 거래량의 한 10배에서 20배, 뭐 많게는 거의 100배 가까이 많이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골든타임에서 S증권방송 골든타임에서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장중에 상승률 상위권,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상위권들을 꼭 한 번씩 체크해 드리죠. 그래갖고 이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하고 연결되면 차트를 길게 봐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등록시켜놨고 이 종목 평상시에 거래량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막 들썩들썩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은 장중에 한번 매수로 들어가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한번 체크해 보셔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다섯 번째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매수 위치를 파악해라.
첫 번째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손실을 각오하고 과연 이제 이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뭐 얘기하자면 한 6%, 7% 올랐는데 과연 내가 이 종목을 쫓아가 살 것이냐? 아니면 바닥권에서 좀 아직은 이제 거래량은 전날보다 좀 늘고 있지만 거래량은 적지만 어느 정도 시간 조정을 좀 각오하면서 매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좀 판단으로 좀 맡기고 싶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제가 이제 그 무료 방송 때나 아니면 공개 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종목을 매매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좀 공격적입니다 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이 나올 때 고점에서 요 종목은 장중에 사셔갖고 좀 손절을 할 각오를 하고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드리는 건 대부분이 저도 이제 이런 종목 앞에 단계, 그러니까 차트를 길게 보고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시세를 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단기적으로 아무리 이제 얘기하자면 바닥권에 있어도 한번 그 주식이 조정을 보이면 대략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 조정을 보여요. 잘못 사면. 근데 이제 우리 일반 개인 분들이 과연 전 그 주식을 샀는데 30% 손실 났을 때 그걸 참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은 들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 그러니까 첫 번째 당부는 또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물릴 각오를 하고 좀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식을 사실 때 만약 내가 이제 뭐 한 1억 정도 투자를 한다 치면 1억을 그 종목에 다 올인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30%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 아니면 2천만 원 정도를 주식을 사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종목을 뭐 한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종목 여러 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이렇게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3천만 원, 어떤 종목은 좀 여러분이 보실 때 좀 좋은 종목은 한 4천만 원. 그래서 한 1억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한 3종목에서 5개 종목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개 이상의 종목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종목이 수익을 너무 많이 줬어요. 막 얘기하자면 수익을 많이 줬는데 한 100% 정도 수익을 줬다고 치면, 근데 이제 그 종목을 너무 종목을 많이 사면 얘기하면 1,000만 원치밖에 못 샀어요. 그 종목이 100% 가도 전체 내 수익률은 10%밖에 안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종목을 사실 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은 좀 지켜주면서 사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작년부터 우리 회원님들과 한번 이제 같이 매매를 같이 하면서 리딩을 좀 했는데, 좀 느끼는 게 너무 맨 처음에는 저에 대한 뭐 신뢰가 좀 약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종목을 사실 때 너무 조금 사시더라고요. 먹을 때는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종목은 이제 막 사라고 얘기하면 너무 또 많이 사셔서 또 조정을 보고 있면 뭐 손실이 좀 크게 나는 또 그런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드리는 뭐 코아스나 그런 종목, 어떤 분들은 뭐 코아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분이 회원을 가입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코아스를 거의 그러니까 1억 2천 정도 하시는데 2천만 원 꼭 현찰을 남기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제 1억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약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얘기하자면 60%를 포지션을 다 구축해 놓으신 거죠. 그래갖고 제가 좀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아, 이거 좀 올라가면 좀 일부를 좀 정리하시고 종목을 비중을 좀 나눠두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갖고 이제 그걸 좀 실천을 하셔갖고,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회원님도 같이 매매했던 유니셈 이제 팔았던 돈으로 유니셈 사셔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꼭 비중을 20%, 20%.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런 말씀 좀, 요건 아직 거래량이 적어서, 조금만 일단 사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장중에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놓으세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뭐, 공개 방송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왜 그렇게 사야 되냐면, 종목마다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종목마다 어떤 종목은 거래량이 계속 많이, 코아스 같은 경우는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1억씩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이제 발행 주식 수도 많고 하루에 거래되는 것도 많고요. 근데 이제 종목별로 하루에 거래량이 뭐 10,000주 미만 아주 적은 종목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시세를 많이 줍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제가 작년 한 8, 9월 달에 이제 50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회사냐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게 이제 펀드 만드는 회사였죠. 물론 이제 그게 지금 황사 현상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세를 많이 좀 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그 종목을 이제 거래량이 적으니까 이 종목은 좀 조금씩 그때 당시에는 10만 주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종목을 추천을 제가 드리면 아, 이거 뭐 거래량 적고 뭐, 언제 주가 오를지도 모르니까 이거 뭐, 안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의심이 좀 많이 드셨겠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때 제가 1,800원대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5,000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 이상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그걸 보면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거래량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세를 아니면 테마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갑자기 뻥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시려면 최소한 그 저가에 살 수 있는 이제 거래량 적을 때 살 수 있는 가격보다는 한 10%에서 20% 이상 주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을 잘못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정받는 것까지 어떤 리스크를 안고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좀 당부드리는 거는 종목별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코아스는 그냥 뭐 계속적으로 뭐 사셔도 상관없지만 얘기하자면 그 어떤 종목,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장중에 조금씩 사모으셔야 된다.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저는 또 이제 그 전 종목을 보다 보면 아니면 시가총액,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맨 시가총액, 뭐 삼성전자부터 제일 시가총액 적은 것도 보고요. 아니면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서 뒤에서부터 보기도 하고 앞에서부터 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도 뭐 1,800개 종목 다 보려면 시간이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뭐 사람이 집중하는 시간이 4시간 동안 보면 그냥 넘어가는 차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중해갖고 그 차트 전 종목을 다 본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전 종목을 보면서 근데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보기 때문에 가끔 넘어가는 종목도 있는데 딱 보다 보면 이 종목 이거 괜찮네.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찾아갖고 어느 정도 기업 분석도 들어가고 지금 여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뭐 서한하고 에스코넥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마 이 종목은 실적으로 갈 겁니다. 물론 이제 차트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고요. 그래갖고 서한 같은 경우는 뭐 1,200원대 말씀드렸는데 1,800원, 2,000원대까지 갔죠. 2,000원 찍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로서 뭐 서한은 대구에서 아주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추세가 살아있고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1,200원대 말씀드리고 목표 갔습니다. 예, 목표 갔고 1,800원 갔는데 일단 거기서 이제 그 이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를 좀 했죠. 그래갖고 이제 물량 부담 때문에 다시 어떻게 보면 상가격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코넥은 이제 파신 분들은 제가 이제 다음으로 갈 종목이 이제 에코에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에너지도 거의 100% 올랐죠. 예. 그때가 그건 이제 중간에 이제 무상 증자 50%를 해서 원래는 2,500원대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지금 뭐 현재 차트를 보면 1,250원대죠. 1,250원대인데 2,500원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제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종목을 사실 때 종목의 특성이 있고 거래량 적은 종목은 장중에 이제 한 번에 확 들어가면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매도 호가에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량도 없거니와 그다음에 호가차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을 우리 회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씩 사모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로 종목을 나중에 살려고 그러면 바닥권에서 갑자기 뻥 하고 상한가 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종목을 나중에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프리미엄을 우리가 이제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만큼 그러나 이제 또 너무 이제 개인들이 많이 그때 달라붙으면 또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또 지루한 이제 행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이 주식시장에 이제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그 세력은 여러분 돈을 어떻게 하면 쉽게 뺏어올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는 게 세력이고요. 우리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개인들이 이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전 종목 차트를 검색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를 최대한 길게 봐라.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전 종목 차트 검색해라.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은 드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세상에서 좀 성공하신 분들의 첫 번째의 뭐 원칙은 생각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제 실천을 옮겨야 된다. 그렇죠.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머릿속에서는 맨날 매도할 거야, 매도할 거야 하는데 자꾸만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면 더 오를 것 같죠. 그러다 이제 주가 빠지기 시작하면 또 매도를 못 하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종목을 검색하고 차트를 최대한 길게 보고. 근데 최대한 또 길게 보라고 말씀드리면 가서 막상 이제 그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 이제 가서 보면, 아니면 뭐 이렇게 와갖고 보면 저는 차트를 길게 보거든요. 그러면 자꾸만 이제 차트를 줄이라고 그래요. 줄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여기 지금 현재가가 중요하다. 물론 이제 그 당장의 현재가, 현재 위치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이 뭐 당장,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 스캘퍼,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장의 시세가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당장의 시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을 사는데 좀 중장기적인 좀 관점에서 종목을 사면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려줄 수 있고, 지금 뭐 말씀드리면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5개월 기다려서 지금 한 40% 넘게 수익이 났었고, 일부는 매도하고 지금 일부는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40%라는 수익률이 얘기하자면 은행에 저금을 하면 지금 몇 프로 주나요? 은행에 한 4% 주나요? 3%에서 4%입니다. 근데 이제 뭐 유니셈의 종목으로 40% 수익 내는데 한 5개월 정도 기다려서 40% 수익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제 작은 시세에 연연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차트를 최대한 길게 봐라 해서, 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길게 봐라라는 의미는 여러분한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식을 봐야 된다. 너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시세에 연연하다 보면 먹을 때는 뭐 아시겠지만 3%, 4% 그러다가 이제 손절매 못 하시고 그러면 수익 뭐 손실이 한 30%, 40%. 그렇죠? 뭐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약간 좀 찔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제 주식을 한 15년을 하면서 느낀 게, 주식에다 돈 버신 분들의 첫 번째, 제가 이제 본부는 두 분 딱 있어요. 그래갖고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과거에 명동에 뭐 증권사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2층에 동원증권, D증권사에 계신 그 할아버님이 좀 계셨어요. 나름대로는 한, 그 당시에 한, 2002년도죠. 월드컵 때인데, 예. 그래갖고 그분이 한 3억인가 4억 정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밑에 증권사에 있어갖고 영업을 좀 하러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같이 이제 만나서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하는데, 저는 그분한테 이제 뭐 저는 증권사 직원이고, 이분은 이제 개인이야 하는 좀 약간 좀 제가 우월감을 좀 가졌었죠. 근데 막상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듣고, 할아버님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막걸리도 한잔 마시면서 인생사도 좀 듣다 보니까, 저는 그분한테 사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 매매하시는 걸 봤어요.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올라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면 주문을 넣는데, 주식을 사실 때 한 번에 많이 사시는 게 아니고 10주씩 주문을 내세요. 네?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좋은 종목을 찾으면 그냥 확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10주씩 주문을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예, 그래갖고 이제 그분은 그 다음에 이제 돈 딱 어느 정도 버시면 딱 주식 팔아갖고 친구들 같이 이제 뭐 제주도 여행 가는데 자기가 이제 회비 얼마를 냈다고 딱 이제 그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도 대단하시다. 그래갖고 저도 한번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다 나와갖고,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회사 BEP도 맞춰줘야 되고, 좀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수익률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와갖고 이제 정말 수익률 게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주식을 많이 좀 나름대로 좀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프라인 쪽에 이제 그 전문가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 실력 없는 분도 계신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실력 있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사실은 저도 배운 겁니다. 그분이 얘기하면 차트를 긁어보면서 그 주식을,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그 이평선을 새로운 관점으로 좀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이평선을 이제 돌파해야 되고, 왜 돌파하면, 그러니까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평선이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 단순히 그냥 선이 있는 게 아니죠. 뭐 그걸, 물론 이제 그걸 뭐 저항 때 지지대로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 122평선, 아니면 242평선은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다. 그 사람들을 이제 팔게 하기 위해서는 242평선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려놓다 안 팔아? 그럼 다시 이제 밑으로 빼겠죠. 근데 그걸 반복하는 거죠. 예, 반복하다가 이제 계속 반복하다 사람들이 이제 지루하잖아요. 막 오랜 시간 옆으로 행보하고 내가 산 가격대에서 계속 지루하게 행보하고 그럼 사람이 이제 팔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또 발생되고 아니면 일부러 거래량을 많이 발생시켜요. 한번 제가 이제 매집봉이라고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매집봉이 한번 크게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시세를 한번 크게 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아스라는 종목이었죠. 코아스가 1,000원대 밑에서 한번 시세를 크게 줄 때 제가 이제 한번 이거 종목 사보세요 말씀드렸는데 시세를 한번 크게 주고 거의 2,000원 100% 정도 수익 났다가 거의 반토막 다시 이제 1,000원대 초반까지 빠지는 그때 이제 또 사야죠. 이제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게 또 매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옆으로 또 행보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안 팔아? 그럼 옆으로 또 행보하고요. 그러면 또 사람이 아유 그냥 손절매 해야지. 그럼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두서없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전 종목 차트를 좀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최대한 길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찾았다면 관심 종목에서 세분화, 그러니까 테마별, 업종별로 세분화 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매집주 장중 지켜보다가 거래량과 주가 움직임이 좀 특이한 종목을 포착해서 사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매수 위치가 또 중요하죠. 매수 위치가 고점에서 이제 손실을 각오하고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거래량은 적지만 시간 조정, 그러니까 얘기하면 옆으로 행보하는 걸 좀 각오하고 매수를 할 거냐. 그렇게 좀 요약을 드리면서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전 시간에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주식을 잘 매매를 할 것인가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상황, 현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거래소나 코스닥이 좀 빠졌죠. 예, 뭐 미국 증시의 하락 여파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은 좀 제한적입니다. 예,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원래 차트를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예, 차트를 좀 짧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예외의 경우입니다. 예, 저는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보고 그러면 이제 거래소 한번 차트를 좀 길게 볼까요? 근데 이제 증권사가 지금 제 미래에셋 증권을 쓰는데 요거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없앴더라고요. 요게 이제 그 HTS가 바뀌면서 그래갖고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웬만하면 이 데이터를 다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희 거래소가 상장이 돼갖고 100포인트로 시작해갖고 쫙 움직인 걸 다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기밖에 안 나왔어요. 예. 갖고 이제 보면요. 지금 뭐 최근 구간만 좀 볼까요? 최근 구간만 보면 어느 정도 뭐 지수가 얘기하자면 장기 이평선들이 있는 부분에서 장기 이평선이 있는 부분에서 지수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예. 그러나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갭 상승을 한번 했고요. 갭 하락을 했고 갭 상승을 했죠. 그럼 정확하게 매집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거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래갖고 요런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얘기하자면 시장 상황이 좀 약간 악화되면서 뭐 금리 얘기가 나왔었죠. 옐런에 FRB 의장의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죠.
뭐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이제 거래소는 좀 박스권에 있다. 아직까지 지루한 박스권. 그렇죠. 지루한 박스권에 있고 거래소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좀 난데 오늘은 코스닥이 좀 빠졌어요. 예, 1.2%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빠질 때마다 좀 매수를 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코스닥을 좀 보는데요. 코스닥은 다르죠, 모양새가. 그쵸. 코스닥은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소로 친다면 지금 현재 요 포인트 있어야죠. 지금 한 이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만약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 거래소를 한 종목이라 치고 그냥 일반 하나 그냥 개별 종목이라 치고 코스닥을 일반 개별 종목이라 치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여기 있죠, 여기. 예. 근데 코스닥은 차트 모양이 틀리죠. 그리고 이제 장기 이평선들을 다 위에다 놓고 있죠. 그럼 뭐 단순하게 오늘 뭐 많이 빠지고 음봉이 위에서 막 때리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장중에 밀릴 때마다 좀 사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리고 제가 우리 골든타임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장중 조정 시마다 매수하셔라. 무슨 악재가 터지면 뭐 참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전에도 좀 빠질 때 증시가 빠질 때 뭐 원달러 환율의 강세로 인해서 뭐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주가가 이제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뭐 양적 완화 축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악재가 나오면서 또 빠졌고 그런 상황에서 뭐 최근 들어서는 옐렌 의장의 그 금리 인상,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이제 금리 인상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보면 이제 금리 인상 발언, 이제 금리 인상 한번 여러분들이 과거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한 시기를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증시가 오를 때 보면 이제 경기가 과열됐다고 그러죠. 증시가 오를 때는 경기가 과열됐는데 그때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시장을 본다면 지금 코스닥이 지금 음봉을 위에서 좀 길게 맞고 있지만 이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뭐 요거까지 합치면 세 번, 네 번 정도겠죠? 그러나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요때도 매수했어야 되고, 요때도 매수했어야죠. 그리고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이걸 코스닥을 하나의 개별 종목으로 좀 보면요. 그동안은 봉이, 일봉들이 좀 작았어요. 조그맣죠? 하루의 변동폭이 조그매졌어요. 그러다 지금 하루의 변동폭이 왕왕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없다는 거는 시장에 뭔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데 이렇게 하루의 변동성이 커지고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시장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뭐 장관들 모여갖고 뭐 끝장 토론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 규제개혁 철폐하자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개혁 그 철폐가 이런 저 중소기업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많이 준대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젊은 창업자들한테도 5천만 원 정도는 지원을 팍팍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돈을 이제 얘기하자면 그 고용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한테 육성책을 좀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많은 코스닥들이 틀리다. 그렇죠. 차트에서 나타나죠. 뭐 굳이 뭐 그거를 뭐 경제 분석하고 그러실 필요 없죠. 지금 거래소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소는 지루하게 행보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저 지루한 행보세죠. 예. 가격도 이제 124만 7천 원. 오늘도 이제 하락을 좀 했네요. 예. 그리고 뭐 실적도 약간 좀 뭐, 적게 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상치가 좀 행보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여기서 당연히 행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종목이 좋아서 여기서도 막 계속 오르고 막 주가 오르면 너무 주식하기 너무 편하시죠. 예? 주식이라는 것이 이런 행보 기간이 다 필요합니다. 얘기하자면 한 단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면 오랜 시간 행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세를 줬다가 다시 한번 마주보는 자리, 이런 게 이제 매집폭이죠. 마주보는 자리까지 또 빠졌다가 그러다 또 이제 급락할 것 같이 이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와서 급락할 것처럼 만든 다음에 막 삼성전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한 다음에 다시 주가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뭐 얘기들 많을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 200만 원 갑니다. 그 다음에 뭐 180만 원 갑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거를 좀 못 해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못 해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여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주식을 살려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나는 기다리는 거 싫어. 기다리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지금 사지 마세요. 네? 지금 사면 안 되죠. 네? 이평선은 일단 역별 상태잖아요. 뭐 단순하게 보셔도. 그렇죠? 지금 단순하게 보셔도 이평선이 역별 상태니까 나는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시고요. 그러나 나는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뭐 삼성전자 난 믿고 있어. 그러시는 분들은 조금씩은 사놓으셔야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지면 124만 7천 원인데 아마 120만 원이 깨지는 데까지는 많이 하겠죠. 슈팅. 아까처럼 요 차트 모양에서요. 요런 얘기하자면 이거죠. 이 평선. 지금 지켜낼 것 같은 이 지지선을 확 깨고 내려가는 120만 원 깨지는 낙폭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력에 내가 이제 매집할 수 있는 걸 다 매집했다. 그러면 세력들은 그냥 바로 올릴 것이고요. 만약 매집이 안 됐다 그러면 일부러 악재를 터뜨려서 주가를 급락을 시키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일단 뭐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는 약간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0만 원 깨질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공격적이신 분들, 나는 이제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죠. 언제까지? 이 이평선이 돌아가고 정별될 때까지. 그때 위에 올라서면 그때는 뭐 모양새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프리미엄을 준다 그러면 한 130만 원에서 140만 원 구간이다. 요 구간까지 올라와야지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때가 일단 상승 1파 주고 조정파 주고 그때 가서 조정할 때 논리목 조정 때 매수하시면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시세를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코아스를 한번 볼까요? 코아스. 예. 코아스 너무 좋죠. 예, 차트를 딱 보시면. 저는 이제 차트를 볼 때 지금 이 코아스 과거에 물론 이 중간에 뭐 골리락도 하고 어떤 거는 뭐 감자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코스닥의 거래소에 이 종목이 이제 상장이 되고요. 그래서 뭐 별로 시세도 못 줬어요. 그러다가 한때 뭐 7,400원까지 가던 주가가 얼마까지 빠지기 시작하냐면요. 540원까지 최저가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루한 행보를 하죠. 지루한 행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기간을 보면 2008년부터 작년이죠. 작년 8월 달인가요? 예. 거의 1년, 2년, 3년, 4년, 거의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루한 행보를 하죠. 예. 그러다가 이때 이제 뭐 DMZ 테마로 해와서 이제 한번 시세를 줬는데요. 일단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맨 처음에 코스닥에 등록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물량을 많이
던져요. 그래서 제가 신규 종목을 대수나 좀 추천 안 드리는 이유가 신규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거의 한 60% 이상 아니면 7, 80% 이상이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코스닥에 등록시킬 때 이 회사를 좀 얘기하자면 가치보다는 약간 좀 저평가되게 좀 코스닥에 등록시키거나 아니면 상장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얘기하자면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격으로 치면 막 500원, 액면가 500원짜리를 뭐 2만 원, 3만 원 그렇게 좀 그 코스닥에 등록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뭐 5천, 액면가 5천 원 치면 30만 원,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래갖고 세력들은 일단 코스닥 등록시켜 놔서 여기서 일단 매도하고 이 금액 갖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다. 그거는 나중에 좀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아마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전자인증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공개 방송에서 했는데요. 우리 이제 SS증권 방송에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장중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들어오셔서 뭐 다른 좋은 전문가님들 많으니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런 한국전자인증 같은 종목을 매수하실 수 있어요. 예. 지금 한국전자인증, 예. 뭐 3월 인터넷 해갖고 이제 뭐 올랐죠. 예, 지금 3,120원인가요? 140원인가 사셔갖고 한 요쯤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한 요쯤이니까요. 예, 요날 이제 갭상승을 딱 했죠. 예, 그동안 이제 행보를 하다가 예. 지금 이제 코스닥에 등록되고 나서 바닥을 다지다가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죠. 요 종목이 이제 뭐 요때가 고점인데 요때가 이제 뭐 한 4,000원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점은 이제 1,000원이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별로 해먹은 게 없어요. 요 종목. 위아래 진폭이 되게 적다. 네? 위아래 진폭이 적다. 그건 뭐냐면 이 종목을 해먹은 게 없다. 그렇죠. 다른 거는 막 몇만 원에서 몇만 원 되면 당연히 그 여러분들이라도 뭐 얘기하자면 회사 가치가 500원짜리가 막 만 원, 2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 됐는데 이거는 뭐 싸게 그래도 양심껏 코스닥에 등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시세를 주다가 좀 뭐 1,000원대까지 좀 빠지긴 했는데요. 그러다가 저가 이제 얘기하자면 뭐 그때가 이제 장세가 좀 안 좋았겠죠. 이때가 별로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아갖고 좀 코스닥에 등록할 때 좀 싸게 등록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뭐 전에도 한번 좀 매매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딱 모양을 봤는데 한번 신호를 줬고요. 약간 좀 지저분한가요? 그 이제 보통 이제 매집봉이라고 하죠. 한번 딱 신호를 주고 지루하게 행보하죠. 이제 여기서 보면 일봉들이 자글자글 하다고 그래요. 자글자글. 그러니까 이제 봉이 되게 작죠. 봉이. 예? 또 안 보이시면 더 크게. 예. 봉이 이제 자글자글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날이죠. 제가 이제 요날 딱 이제 갭상승하고 아침에 딱 움직이는 게, 거래량이 이게 심상치 않네.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심상치 않게 딱 터지죠. 요거 매수해야죠. 그래갖고 매수하십시오.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누르고 얘가 이제 행보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좀 참아내셔야 돼요. 근데 뭐 이거 잘못 싸갖고 이제 물리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공격적으로 요거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갖고 제가 요 종목하고 다른 종목을 좀 바이오스마트인가요? 그걸 또 이제 보기로 하고요.
예, 이렇게 갖고 이제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 3월 인터넷으로 빵 한번 쳤고요. 바로 요 날이죠. 요 날도 그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장관들 그 끝장 토론을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그 액티브엑스. 뭐 제가 이제 그 보안 쪽의 전문가는 아닌데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하고 좀 엮이면서 여기 액티브엑스 없는 뭐 공인인증서를 하자. 그러면서 급등을 했죠. 예, 그 다음에 다음날까지 오르고 오늘도 이제 10% 찍었는데요. 일단 이제 이거 어떻게 이제 반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익을 실현하신 것 같아요. 뭐 어제 파셨는지 오늘 파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반을 좀 이익을 실현하신 분들은 반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고가 좀 갱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트 보면 신고가 갱신을 했네요. 그렇죠? 요런 종목,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갱신한 종목은 묻지 마죠. 예, 묻지 맙니다. 저도 목표가를 모르겠고요. 한번 갈 때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액티브엑스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은, 그 다음에 또 걸려 있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 뭐 이렇게 이런 게 걸려 있고, 거래량도 예쁘죠. 사실 이 정도 터졌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이때보다 거래량이 덜 터졌어요. 지금 거래량이 한 1,300만 주인가요? 예. 근데 이때가 몇만 주인가요? 이때가 한 1,500만 주, 2,000만 주 가까이. 이때보다 거래량이 더 줄었다. 그렇죠. 주가는 더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은 이렇게 오르는데 거래량은 줄었다. 누군가 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코아스인가요? 예. 코아스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코아스 아주 예쁘죠.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집봉이 나왔고요. 그래갖고 이제 요 종목은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빼든가 아니면 마주보는 자리까지 빼든가 아니면 마주보는 자리에서 겁을 주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DI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 세력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출발하는 거 보면 여기서 이제 DI는 한번 시세 주고 여기 마지보는 여기서 이제 출발했던 가격대보다 더 많이 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세 크게 줬죠. 사실은 저는 이런 걸 한번 먹어야 되죠. 뭐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좀 먹었던 종목은 이제 점상으로 12번 가는 반포텍이라는 종목을 12번 상한가를 매수해서 기록했는데요. 뭐 3, 4번 맞은 건 많아요. 기억도 안 납니다. 하도 많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아스라는 종목도 나중에는 시세를 크게 줄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실적도 뭐 안 좋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적가도 약간 좋았으면 제가 더 강력하게 좀 밀고 싶은데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대신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물량의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자기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은 한 30% 아니면 20% 정도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것이 뭐 이 회사가 어느 날 부도는 안 납니다. 지금 왜 안 나냐면 지금 해먹지 않아서. 근데 이제 얘기하자면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세력이 어떻게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플래닛8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사장까지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방송 나와서 뭐 32배, 32배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예? 이제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막 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일부러 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 차트는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플래닛8이라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한번 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차트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코아스라는 종목은 하나의 매집봉이 완성됐고 어느 정도 시세를 줬고 다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저 중요한 포인트는 또 요 날이죠. 요 날 이제 상한가 쳤던 부분이죠. 요 날. 요 날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걸 지켜줄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유리 회원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1,400원이 깨지면 아마 더 매수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제 일부러 속이는 급락이다. 근데 다음날 갑자기 이제 뭐 여기서 사신 분은 다음날 상한가 먹었죠? 여기서 갑자기 뭐 뜬금없이 DMZ 뭐 평화공원 확정. 근데 사실은 뭐 국회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데 무슨 이상한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뭐 그런 건 좀 검색해 보시고요. 일단 코아스는 갖고 계십시오. 예? 갖고 계시고요. 그러나 당분간은 아마 박스권, 제가 보기에는 한 1,700원이나 1,600원대 중반은 일단 여기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물량 사고. 그러니까 반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30% 갖고 있다. 그러면 15%는 팔고, 15%는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15%는 계속 보유하시고, 한번 15%는 끝까지 밀어붙이고, 나머지 반은 팔고 그렇게 하시면 아주 뭐, 코아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끝까지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제 뭐, 오늘 그동안 우리 앵커님과 같이 방송을 하다가 오늘 혼자,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방송을 이렇게 1시간 동안 혼자 한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기억되는 날로 생각이 되고요. 뭐 앞으로 매주 제 변수가 없는 한 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방송하는데, 사실은 혼자 방송하니까 좀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준비를 철저히 좀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수익률로 좀 보답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좀 제가 그래도 좀 알찬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